감동을 전해줄 정우성 씨와 김양기 씨 그리고 이한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죠.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 와주셨는데 이한 감독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증인에서 연출을 맡은 이한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기 씨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증인에서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임지우 역할을 맡은 김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순호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새해 뵙네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정말 그 정우성 씨 예고편만 봐도 이렇게 전작의 느낌들과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2019년 새해 관객분들을 만나는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증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새해 시작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센 영화들 그리고 그 센 캐릭터들을 하다 보니까 증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치유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이 따뜻함이 요즘 우리에게 다 필요한 느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뭐 내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치유받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죠. 네, 정우성 씨가 받았던 그런 느낌이 2019년 새해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따뜻함과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기 씨,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정말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작년 한 해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죠. 작년, 재작년 신과 함께 시리즈를 통해서 2,600만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 기분이요? 네, 좋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걸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한다는 얘기 말고는 그렇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에 이어서 또 한 번 이렇게 또 마음 따뜻해지는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해주실 것 같은데 증인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으셨나요? 사실 이 증인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는 건 그냥 관객분들마다 다르게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거는 관객들의 몫인 것 같고 일단 관객들한테 재밌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극장에 와서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지루함 없이 감정이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시선이든 관객들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네, 예, 네. 그런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이십니다. 자, 증인을 통해서 정말 어떤 매력과 케미스트리들을 보여주실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 캐릭터 영상을 이제 보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정우성 씨와 김양기 씨의 연기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정우성 씨는 그 순호 캐릭터가 그동안에 이제 보여줬던 권력을 가진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출세한 변호사와는 굉장히 다른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변호사인 것 같은데 전작에서 보여줬던 이제 강렬하고 이제 그러니까 무겁고 무게감 있는 그런 캐릭터들과는 연기하실 때도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일상적인 설정의 캐릭터이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함을 느껴요. 연기하면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양순호라는 인물이 이제 뭐 민변 쪽에서 뭐 파이터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 사실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에서 이 한 개인이 또 본인의 어떤 삶 좀 더 그냥 개인적인 삶을 나은 삶을 위해서 타협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순호라는 인물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어떤 타협의 시점에서 지우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이 삶의 본질, 가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인물이어서 뭐 촬영하는 내내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전 캐릭터들은 굉장히 어떤 사건에 치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더 따뜻한 시점으로 그 지우라는 그 대상이 나에게, 양순호에게 주는 어떤 그런 감정에 대한 어떤 파장 이런 것을 느끼면서 따라가면 됐기 때문에 그 감정이 굉장히 물론 쉽지만은 않았지만 뭔가 다른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나 눈빛도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세요. 저 원래 편안한 사람입니다. 오늘 무척 편안합니다, 네. 정말. 예. 자, 김양기 씨, 이번 작품에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녀 지우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지우 캐릭터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썼는지 좀 궁금해요. 지우를 제가 시나리오를 읽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지우의 매력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지우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순수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점점 지우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많이 지우와 소통할 것 같아요, 진짜. 예. 감독님, 이렇게 멋진 배우 두 분과 뭐 다른 배우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함께 하셨는데, 이 현장에서 이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떤 장면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이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굉장히 많았지만 굳이 한 가지씩을 꼽는다면 그 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우가 영화 속에서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 네, 그거 할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지금도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떠올리니까 살짝 그런데. 네. 그러니까 통한 거죠, 그 마음이. 네네네. 예. 그리고 뭐 향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지우 캐릭터라는 게 저도 머릿속에서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많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분들을 만났지만 제각기 다르고 어떤 모델이 어떤 딱 한 사람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지우가 저 자체도 100% 확신이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가 영화가 되면서 향기 씨가 그 감정을 표현해 줬을 때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순간순간이 진짜, 예,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감독님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안구건조, 예, 감독님이 아니라 감독님으로 지금, 예, 많이 감동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우리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현장이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인 증인 코멘터리 제작기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증인 코멘터리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진짜 와, 작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아주 따뜻한 케미스트리가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로 완성이 됐을지 궁금해지면서 지금부터는 증인의 스틸과 키워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정우성 씨, 김양기 씨로 이한 감독님과 함께하는 증인 선서 토크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또 영화가 영화이니만큼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저희가 정식으로 선서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앞에 띄어져 있는 증인 선서를 함께 지금부터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는이라고 먼저 하면 그 다음부터 정우성 씨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 재밌어서요. 갑자기 법정이 된 것 같죠? 네, 재밌어서요.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바로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선설했습니다. 위증죄가 얼마나 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정말 사실만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자,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증인을 만나다입니다. 네, 두 분의 모습이 스틸로 보이고 있죠. 증인은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을 통해서 정말 폭넓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이한 감독님과 탄탄한 작품 이력을 구축해 오셨던 우리 정우성 씨와 김향기 씨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 세 분께 증인을 만난 그 첫 순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 네. 이 증인은 제5회 롯데 시나리오 공모대전 대상 수상작이죠. 예, 대상 수상작인 탄탄한 시나리오를 각본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딱 읽으시고. 연출할 작품을 고를 때 별로 그렇게 깊게 넓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감정이 그 전과는 다른 시나리오를 읽기 전과 후가 좀 다른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어쨌든 감독은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바로 아, 이거 내가 연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바로 했습니다. 아, 바로 네. 느낌이 통하셔서 아까 정우성 씨도 시나리오 이제 처음 읽으셨을 때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내가 출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시나리오를 덮고 이렇게 뭔가 숨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전 작품들은 이렇게 숨을 이렇게 꽉 참고 긴장하고 움켜쥐고 그러고 달려왔던 것 같은데 증인을 읽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한번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감독님이랑 시나리오를 읽고 미팅을 했는데 네. 미팅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해주면 안 되거든요. 아, 그것도 룰이 있죠. 약간 예. 밀당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마음 먹고 이제 만났어요. 이미 네. 마음 먹고 만났는데 일부러 그 자리에서 감독님 잘해 보시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언제 하셨어요? 감독님 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같이 해보자라고 소식 전해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러고 아, 이왕이면 일어나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밀당의 묘미가 아, 밀당을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하실 거면서 예. 자, 우리 김향기 씨는 어땠나요? 시나리오 보시고. 저는 아까도 나왔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나리오 속에서 표현되는 그 소통하는 과정들이 담긴 그 모습들이 굉장히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캐릭터도 너무 매력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할 이유가 없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증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정우성 씨와 김향기 씨 그리고 이한 감독님의 이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사실은 이 인연이 증인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토크를 하기 앞서서 우리 기자님들께 제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증거 사진. 저 왼쪽의 사진. 정우성 씨와 김향기 씨는 작품을 통해서 증인으로 처음 만났지만 사실은 17년 전에 이미
만났다고 합니다. 김향기 씨,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 때가 생후 29개월 맞습니까? 네, 네. 개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29개월, 네. 네. 맞습니다. 29개월 맞습니까? 네, 네. 저 때 정우성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 기억납니까? 아니요. 29개월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들었던 얘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 들었던 저 때가 이제 광고 촬영차 이제 네. 예, 빵을 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광고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저게 제 첫 광고 처음으로 이렇게 찍었던 광고예요. 첫 광고이면서 네. 그 처음 데뷔인 거죠. 네, 첫 데뷔죠. 데뷔를 원해서 했습니까 본인이? 자의로 했습니까? 그래서 엄마 나 광고 모델 할 거야 이러고 했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네, 어디- 죄송한데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네 이제 낯선 공간이잖아요. 그쵸. 되게 좀 겁도 많이 먹고 엄마 옆에서 떨어지질 않았었대요. 사람도 많고. 네, 네. 기억이 납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들은 얘기.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아이는 못 하나 보다 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로 감독님께서 대신 하려고 김양기 씨 말고 하셨었는데 그 다른 아이도 있었군요. 네, 예. 그때 우승 삼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대요. 네. 근데 제가 딱 이렇게 삼촌 보더니 스르르 손잡고 갔다고. 그 전까지 나 안 한다 막 울고 그러다가 정우성 씨가 손을 뻗었을 때 웃으며 따라갔다고요. 네, 아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엄마의 기억으로. 네. 정우성 씨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촬영장에서도 그리고 향기 양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활동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러면서도 전혀 매치를 못 시켰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이 아이인 거라고. 네, 네. 29개월에 만났는데. 네. 야,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은 17년 전부터 예. 이미 시작된 거죠. 그래서 향기가 촬영장에서 마치 기억나는 듯이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따라가신 건 아니죠. 예. 자, 우리 그 정우성 씨. 정말 김향기 씨가 그렇게 17년 전에 만났었는데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이번에 증인으로 만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많이 진짜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냥 신기했죠. 신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29개월의 아기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향기 양이 이제 뭐 우아한 거짓말이나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 향기 양의 그 연기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김향기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이 고스란히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양순호라는 배우를 연기하는데 큰 어떤 그 영감을 주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료 배우였어요. 네. 두 분의 인연이 참 저도 참 기쁘네요. 정말 이렇게 사진으로 또 보니까 우리 김향기 씨는 사실 그 전작에서 하정우 씨, 주지훈 씨, 차태현 씨 등등 이제 많은 삼촌들과 함께 훈훈한 케미를 보여주셨었는데 정우성 씨와 함께하면서 정말 이거는 우성 삼촌이 최고다 하는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꼭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을 것 같은데? 많을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만 예. 시간 많은데? 저 죄송한데, 부드러운 예, 예. 카리스마. 부드러운 부드러운 카리스마. 카리스마. 네. 그러니까 그 여러 종류의 그런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있죠. 예. 뭔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다 각각의 눈빛이나 연기할 때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낯설지 않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정우성 씨가 정말 단연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 감독님과 김향기 씨가 우아한 거짓말 그리고 오빠 생각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만남이에요. 저 사진은 지금 우아한 거짓말 때 사진인데 네. 감독님 세 번째 작품인데 이번에 또 증인을 촬영하면서 김향기 씨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셨다고요? 네, 사실 전작에서는 그냥 우리 향기 씨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냥 타고난 감수성에 약간 저런
약간 천재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배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타고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노력을 워낙 많이 하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김양기 씨는 감독님과 세 번째 작품인데 함께 하시면서 정말 너무 마음 편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셨나요? 이번 작품을 함께 하시면서. 네, 이번 작품 할 때도 똑같으셨고요. 네, 그 전과 똑같으셨고, 그리고 세트장에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뒤에서 감독이 이렇게 모니터 하시는 모습 봤는데 약간 우아한 거짓말 때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항상 한결같으셔서 네,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기억이 워낙 좋았어서 그죠. 감독님 반면에 우리 감독님께서 정우성 씨를 너무 안 좋아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느낀 거 불가능하지. 안 좋아하긴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이지만 시도를 하셨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스태프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요. 순호에게 너무 빠지신 것 같다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객관적인 시점으로 봤는데 자꾸 순호를 좋아하는 게 너무 보인다. 그걸 여러 명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러면 너무 자꾸 좋은 면만 보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나는 우성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면서 객관성을 실제로 그랬어요. 딱 이렇게 너무 잘했어도 참아야지. 표현을 자제해야지. 다시 합시다. 이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랬군요. 이런 감독님의 숨은 노력 정우성 씨 눈치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티나는 노력이었어요. 피나는 노력이었다. 티나는 노력이에요. 티나는 노력이었다. 네. 제가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는데 눈은 하트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게 다 느껴졌군요. 네. 아, 지금도 정말 얼마나 서로 정말 따뜻한 케미가 느껴지는지가 아마 다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다입니다. 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우성 씨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이번에는 변천사를 보니까 이번에 얼마나 순호를 편한 인물을 연기하셨는지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순호가 그런 모습을 저에게 준 거죠. 네. 그래서 연기하시면서도 순호가 되면서도 네.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를 읽고 뭔가 치유받는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물론 그 양순호라는 인물 자체가 저에게 어떤 그런 치유의 감정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순호가 만나는 지우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양순호라는 인물이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저에게 그런 감정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건 사실 옆에서 봤을 때가 정말 정확하거든요. 우리 김양기 씨가 봤을 때는 그동안 진짜 우리 강렬한 역할들도 정우성 씨가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그런 강렬한 모습과 부드러운 모습 어느 쪽이 정우성 씨 본래의 모습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드러운 모습. 근데 그 안에서 또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촬영장에서의 정우성 씨.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배려의 아이콘이죠. 네네 정말로. 정말 많은 배려를 받았다. 정우성 씨, 이 변호사 캐릭터를 이제 맡으신 만큼 엄청난 대사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법정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대사를 편집 없이 길게 여러 번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산소 호흡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이거 어떤 상황이죠? 산소 호흡기죠. 네. 호흡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저희는 이제 촬영하면서 MRI 촬영한다고 이렇게 돌려치기 한다고 360도. 아, 근데 이제 워낙 그 디테일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그 대사 안에서 또 이제 그 양순호의 개인적 감정도 막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컨티를 나눠서 이렇게 컷을 나눠가기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다중의 캐릭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촬영 방법이 맞다라고 이제 서로 동의가 됐고, 근데 세트 안에서 이 법정 세트를 지었는데 이 천장까지 다 막은 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라이트, 그러니까 조명기들도 굉장히 열량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자꾸 산소 영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작부한테 그 산소 이렇게 캔으로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그거 주면은 이렇게 정신이 맑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걸 상시 대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시켜놓고 네네. 와, 그래서 덕분에 촬영 잘 끝냈습니다. 그 촬영 현장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향기 씨 변신 과정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스틸로 이제 보니까 정말 이번 작품에서는 그 김향기 씨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귀여운 단발 변신을 하셨어요. 이제 단발을 이번 영화에선 볼 수가 없는데 그만큼 내외적으로 모두 지우 캐릭터를 위해서 공을 정말 많이 들이신 게 느껴지는데 말투부터 몸짓 그리고 이렇게 외모까지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일단 준비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감독님과 대본을 보고 얘기를 나눴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다양한 자료들, 영상 자료들도 보내주시고 또 책도 읽어보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지우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잘 표현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우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여서 네. 저희에게 아무렇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로 다가올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느낌으로 다가올까라고 좀 상상을 많이 해보면서 집에서 혼자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피나는 연습이 있었는데 정우성 씨가 현장에서 김향기 씨는 지우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모습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그 표정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몸의 그 움직임, 손끝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아주 작은 움직임인데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디테일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자기 몸에 담고 있지 않았다면은 막 액션 카메라 앞에서 이제 서로 연기를 할 때 이 친구가 이제 아직은 지우가 안 됐구나. 지구로 가고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늘 언제나 향기는 현장에 딱 나타나서 연기를 시작할 때면 그냥 온전히 지우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감정 교감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교감의 상대 배우였던 거죠. 네, 느껴집니다 정말. 김혜기 씨, 그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지우와 친해지기 위해서 순호가 진짜 뭐 선물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이제 그런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들이 또 이렇게 따뜻한 웃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들이기도 한데 어땠습니까? 그 촬영하면서도 재밌었던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라면 라면 먹을 때 그 야외에서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그날이 왜 올여름에 가장 그 높은 온도를 막 기록갱신하고 있다라고 할 때 하필 그 야외 그날이었어요? 촬영이 계속 연속이었어요. 라면 연기만큼 땅에서도 연기가 났겠네요. 예. 땅에서도 연기가 나고 이제 입속에서도 따뜻한 연기가 아니 라면이 뜨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예. 기억이 나네요. 그 라면 맛보다는 그날의 날씨가 기억나는 그런 신이었네요. 감독님, 순호와
지우가 점차 서로에게 이제 다가가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아무래도 저희 이야기의 사건의 중심에 살인 사건이 있고 그렇죠. 또 두 캐릭터 다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자칫 좀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장면을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감독님이 김현기 씨 연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관객보다는 더 캐릭터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객들보다 그러니까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기서 왜 감독은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순호의 마음을 알고 지우의 상황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눈물도 눈물이지만 그 스태프들 아무도 안 웃는데 감독님이랑 저만 웃는 포인트도 있어요. 아 또. 진짜요. 네. 두 분이 마음이 통하신 거네요. 네, 네. 그 감정이. 네. 그러니까 뭐 감독님은 수백 번, 수천 번 그 캐릭터와 상황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게 느껴졌던 거고 그게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될 시간이 이제 2월입니다. 금방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이크를 우리 기자님들께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영화 증인 아마 궁금증 굉장히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중앙 살짝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언플러그드 바바 에디터 김하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배우 김양기 씨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양기 씨는 지우 역을 준비하시면서 이한 감독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고 치열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자폐아라는 어찌 보면 연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준비 과정 속에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현기 씨.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감독님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눴던 부분이 그냥 자유롭게 지우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다양한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그보다도 일단은 있는 그대로 그 상황 지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생각을 하고 어디에 뭔가 매여 있지 않으려고 연기를 할 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우가 이제 겉으로는 잘 표현을 하지 않는 아이지만 사실 그 안에선 굉장히 상황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감정을 느끼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은연중에 나오는 그런 손동작이라든지 그런 표정들은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현장에서 또 맞춰 나가고 했었습니다. 네. 우리 김현기 씨가 지우의 그 내면의 감정을 얼마나 또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실지 영화를 통해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중앙 살짝 위쪽입니다. 마이크 금방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정우성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법조문이나 이런 대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법 관련된 문장들이 법조문 문장들이 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감정 연기를 하실 때도 좀 방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법 없이도 사실 분이신데 우리 정우성 씨. 이게 사실 뭐 어떤
뭐 사건이 있고 그리고 법정 씬이 있고 하지만 이게 법정 드라마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법적 이해나 그 법률적 해석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그 사건을 파헤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사에서도 약간 그런 면보다는 어떤 증인과 그리고 변호사와의 대화 속에서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잘못된 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그 소통에 대한 어떤 대사 쪽으로 더 많이 배려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법률적인 언어나 이런 것 때문에 애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정 시인을 촬영할 때는 어느 정도의 법률 용어가 섞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뭐 주로 이제 감정이 섞인 대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따라가면서 그 대사를 읊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대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그동안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일관적인 경향성이 보이는데 이런 영화들을 주로 어떻게 연출하시는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지금 제 상황이나 시기에 제일 재미있고 관심 있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 좋은 것들을 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의 또 성향이 그러신 것 같아요. 따뜻한 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 제가 첨언을 하자면 네. 워낙 타고난 성향이 따뜻함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따라가면서 작업하기를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성향이 직업과 연결된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물론 어떤 감독들은 뭐 자기 성향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장르에 도전을 하는 감독들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 성향, 타고난 성향과 맞는 작업을 계속 찾아가는 이한 감독님의 이것이 이제 이한 감독님의 특화된 색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색깔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따뜻한 영화를 좀 많이 연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러면 질문을 살짝 보태자면 뭐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을 통해서 정말 가슴을 울리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났는데 이번 증인은 어떤 다른 재미와 매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어쨌든 저희가 마케팅 포인트가 따뜻함이지만 극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보통 제가 그 전에 했던 영화들은 사실은 드라마 투루기로 볼 때는 사실 이게 드라마가 맞아? 조금 소위 말하는 대꾸북구 뭐 그런 게 없어서 좀 심심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 영화는 일단 극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래서 아마 극을 따라가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극을 따라가면서 캐릭터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관객분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 질문 있으신? 네, 왼쪽 중앙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오신정인데요. 네. 그 지금 이제 정우성 씨가 향기 씨한테 굉장히 좋은 교감의 상대 배우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생각나시는 구체적인 장면이 좀 있으신지 그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기 씨는 또 우성 씨한테 굉장히 배려의 아이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낯선 상대이기 때문에 그 둘의 초반 만남에는 굉장히 그 낯선 대상으로서 그 지우를 바라보게 됐죠. 근데 그 낯선 모습이 이제 이 영화가
다행히도 그 촬영 순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영화 극 안에서의 순서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기가 어떻게 연기할까, 향기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뭐 이런 그 사전에 어떤 정보를 갖지 않고 이제 현장에 가서 향기를 봐야지 하고 이제 현장에서 봤죠, 지우 양을. 근데 정말로 낯선 어떤 김향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지우 같아 보였고, 그러면서 그런 낯선 지우의 감정을 계속해서 제가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서 이제 뭐 중반부에 이제 저에게 툭툭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아저씨도 나를 이용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김향기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우가 양순호에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에 와서 꽂히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렇죠. 매 씬마다 진짜 지우를 만나는 거였죠. 자, 우리 그러면 김향기 씨는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일단 촬영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순호 아저씨의 장면이 아니어도 다른 배우분을 찍는 거더라도 항상 그 현장에서 함께 대사를 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거든요. 오랜 기간 촬영을 하고 오랜 시간 촬영하고 계속 같은 대사를 반복해서 같은 감정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촬영할 때 외에도 뭐 밥 먹을 때나 그럴 때도 항상 다 주변 분들 다 식사 끝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네, 배려의 아이콘. 카메라 밖에서 진짜 몸에 밴 네. 평소에 그런 분이신 거잖아요. 예. 아, 좋습니다. 아주 따뜻한 이야기, 미담을 또 전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 감독님부터. 예, 저희 편집 기사님이 같이 편집을 하면서 그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았는데 저희 관객들한테도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애쓰고 공들인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감동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향기 씨. 네, 일단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를 통해서 2019년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2월에 개봉을 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성 씨. 글쎄요, 뭐 모든 영화는 관객분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서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늘 언제나 이렇게 영화를 작업을 끝내놓고서는 어떤 바램을 갖지를 않는 게 저의 마음가짐인데, 이상하게 증인이라는 영화는 참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읽고 작업하면서 느꼈던 그런 소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배우와 스태프들이 아끼는 작업 과정은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겨울 굉장히 추운데 2월 그 추위를 조금이나마 따뜻함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